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입니다. 저는 LEG 연구 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독점 관련 경쟁법 이슈에 관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로 일단 발표문을 만들었는데 이제 본문은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오버돼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고 싶은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맡은 주제가 데이터 독점 관련 경제법 이슈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데이터 독점이 이미 존재하니까 데이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데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독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데이터 독점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출발해서 경쟁법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좀 다층적으로 이제 인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연구의 구성입니다. 우선 서론에서 데이터 경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그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초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점이라고 해서 사실 데이터에 관련된 것은 단순히 경쟁법은 사실은 좀 후발주자인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다른 영역에서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또 개인정보 보호법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개인 경제법 학자이기 때문에 경제법적 관점을 되게 중시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계기에 다른 영역에서 하는 논의에 참여해 보니까 경제법 학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좀 경계하는 걸 봤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나와버린데 왜 경제법이 여기까지 오느냐. 예, 우스갯소리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말해서 경쟁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인데 경제법 논의 없이 다른 산업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독점 현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경쟁법이 다른 법분야 다르게 강점을 갖는 것은 경제학적인 이해와 또 분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좀 기본적인 이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데이터 경제 분야는 그 다른 분야와 달리 많이 논의는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경제고요. 사실 형성되어 가는 것을 저는 되게 중시합니다. 이미 형성되어서 어느 정도 거래관계라든지 시장이 되어 있는 곳의 분석은 오히려 기존 분석들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해서 규제를 경제법적인 접근을 너무 안 하면 그 시장이 이제 그냥 독점화된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고치기 너무 어려운 것이고 반대로 너무 일찍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시장의 성장을 좀 억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데이터 경제고 데이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뒤에서 데이터 유형화를 좀 하는데요. 가장 이제 좀 간편한 유형화가 데이터를 개인 데이터와 비개인 데이터로 나누는 것인데 그에 따라서 경제법이 이러한 어떤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틀 그리고 비개인 데이터와 관련 법칙들에서 경제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데이터 접근 관련 경제법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한 것은 결국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 핵심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거대 플랫폼들이 이미 데이터의 수집, 저장, 축적에 관해서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데이터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경쟁 우위라는 건 되게 중의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데이터가 주도하는 그런 경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들, 새로운 경제자가 들어오더라도 그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갖지 못하면 아무래도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접근을 어떻게 경제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서론만 벌써 5분 이상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서론에서 많은 얘기를 담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부터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들 짐작이 되실 텐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보라는 것은 이미 오프라인 경제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 경쟁자라든지 시장의 정보를 얻어서 그걸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또는 정보를 이제 의사교환하는 것들이 또 카르텔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기업들은 시장의 정보를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또 생산 의사결정도 합니다. 근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더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서비스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의사결정이나 그 거래 보조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기술의 발전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 수집과 그런 빅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건 AI 결합돼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뭐 AI 문제도 있고 또 클라우드 기술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복합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물론 그 자체도 이제 접근성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은 어떻게든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나 시장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데이터 문제만큼은 좀 문제가 좀 크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이 데이터 제공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결국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고 시장의 창출을 전제하는 것이 경제법이라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크게 경쟁법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경제법 역할이 있고요. 다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 상업적 이용의 단계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법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경쟁 기반의 격차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경쟁 제한의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법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간단히 보면은요. 먼저 개인정보 보호 활용의 조화를 위한 법적 기준 정립이라는 것은 흔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소비자법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지금 점점 그것도 이제 수렴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이 FTC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법 영역,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TC 5조를 가지고 개인정보 침해를 다뤘다면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법 가지고 대처를 했는데 GDPR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의 측면도 많이 강조하고 이거 조화하기 위한 그런 법제 정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GDPR 쪽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그 자체가 상당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GDPR 논의에서 보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 경쟁당국도 GDPR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그거는 이 GDPR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 데이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데이터를 둘러싼 그 참여자들 사이에 어떤 그 레벨 플레잉 필드를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잘 구성돼야 된다 해서 이제 데이터 이동권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법적인 접근이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포함한 3법이 올 초에 통과가 됐죠. 근데 솔직히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경쟁 당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경쟁 당국이 관심이 있었겠지만 저쪽에서 안 껴줬겠지만 또 이게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과 상업적 이용 단계는 이제 결국 데이터 수집 단계인데요. 결국 그 뭐 데이터의 유형을 여러 가지 나눌 때 그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도 있지만 소비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소비자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 소비자의 저해 우려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 개인정보법은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라는 이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결국 그것은 정부 측과 동시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의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독일 연방 카르텔청의 페이스북 사건이 아마 이런 이슈였고요. 또 공정위도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다음 이슈인 데이터 접근성 이슈는 결국 이 현재 축적된 데이터에 관해서 많이 축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와 가 결국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단순한 경쟁 우위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시장력 내지는 시장 지배력의 차원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경쟁 사업자의 접근이 봉쇄되고 어려워진 것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슈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슈를 다 다루면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이제 이후에서 논의된 것들, 이 3법이 세 가지 유형의 영역의 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법, 그리고 경쟁법이 이렇게 중첩되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2014년에 이미 나왔던 논의고요. 제가 이 연구에서 데이터 독점과 접근 이런 것에서는 이 중에서도 데이터 접근 이슈만 다루었습니다. 예, 제 보고서에는 이제 앞에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서는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경쟁 우위를 갖추지 못한 데이터 접근 제한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상황을 경쟁법이 갖고 있는 툴 중에서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업 결합 이슈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미 선행유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예, 정책적 관점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고 새로운 이 경제 패권의 다툼의 장이기 때문에 경제 권역마다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와 또 전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미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 상당히 가파 같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경제 우위만 차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역동성을 이제 지키려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유럽은 많이 뒤쳐져 있죠.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이 있지만 규제로 인한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GDPR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기업을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유럽 내에 이런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국 모델도 있죠. 중국 모델은 개인정보를 거의 보호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결국 우리나라는 산업적으로 어느 모델을 갈 것인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진행 경과는 지금 잠깐 슬라이드에 소개드리는 것처럼 데이터 경제 3법을 일단 개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지난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여전히 승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여전히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아직도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에 관해서 시행을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해서 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제 산업계에서는 이러다가 골든타임 다 놓친다 이런 얘기도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대변되는 항판 1일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의 수집, 가공, 거래, 확인 기반을 강화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산업적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주로 비개인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 데이터는 일단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개인 데이터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민간의 데이터 거래소, 일단 뭔가 거래가 되려면 이 장터가 마련되어야 하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 같은 이제 민간 데이터 거래소들이 생기고 있고, 데이터 시장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규제 부담이 큰 거고요. 비개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생산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 또 요즘에 센싱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수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거래 과정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잘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의 경우에도 이제 이런 데이터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조사한 거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개방하는 모델, 그러니까 이제 남들도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은 2%에 불과하고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갖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라도 데이터를 잘 쓰면 좋은데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독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 독점이 이제 뭐 경제법 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관점에서의 독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독점인가? 언론 매체에서 이 독점이란 말이 되게 수사학적으로 이제 자극적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시장을 경제법의 전통적인 그런 틀에 의해서 관련 시장 획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이 뭐 재산법적으로 확립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에서 기술적으로 이거를 전유하고 배제할 수 있다는 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지식재산법에서 말하는 독점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데이터 자체도 자체지만 마치 그 지식재산법에서 이제 특허에 관련돼서 기술시장을 얘기하지만 그런 것이 상품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 있는 기업들이 그걸 이용한 서비스나 상품 시장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의 연구가 이제 뭐 단편적 연구 있었습니다만 2016년 스타키와 그룬즈의 빅데이터 앤 컴퓨팅 폴리시라는 데서 종합적인 연구가 있었고 사실은 국내에서 데이터 관련된 성형 연구를 하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 연구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보고 이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이제 그 서술되고 있는데요. 또 이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 경쟁당국의 2016년 공동 보고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있고 이런 정책 논증은 있는데 이것이 경쟁법적인 어떤 판단의 단계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들은 경쟁법의 어떤 분석 틀에 맞게 이론적으로 재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는 양면 시장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 경제학적인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장티롤의 연구에서부터 해서 많은 경제적 물언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이 보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데이터 중요성이 강조되기 전인 시절이었거든요. 데이터의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을 분석합니다. 근데 여기에 데이터 요소가 들어가면 사실은 분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에 관해서 경제학 연구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님들 많이 만나서 물어보면 이 연구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대요. 예, 데이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너무 자명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효율성 증대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소비자 후생 증대 듣는 거. 그래서 미리 예측해서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실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직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야는 이제 경제학과의 어떤 협업이 되는데 데이터는 이 법학하는 사람들 정책하는 사람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에. 예. 데이터 거래인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떤 데이터로 인한 독점 현상을 규제하는 그런 경제법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 전 단계에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제법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데이터 거래는 이제 그 시장을 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통하지 않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가 공공 데이터 많이 개방을 하죠.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정책적인 거지만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것을 시장을 통한 거래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상황 또 그렇게 돼야지만 경쟁법이 작용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 데이터 거래 촉진이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둔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민법이나 취재법 쪽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쪽은 이제 왜 거래가 잘 안 되냐? 그러면 법경제학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게 권리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데이터 소유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 오너십, 민법 개정안도 지금 나와 있고요. 뭐 부정경제 방지법 개정도 이제 준비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기존의 어떤 그 소유권 법제에 편입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린 좀 반대 입장이고 결국 데이터에 대해서 사실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쪽하고 필요한 쪽 사이에 자발적인 협상을 해서 어떤 거래 규칙이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책의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법적 규율이 우선이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데이터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이런 시장 실패 중에서도 경쟁법이 대처할 수 있는 시장 실패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구분해 보고자 하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네트워크 효과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 경제법적 관점에서 필요한, 그것이 경제법이 개입해서 판단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전 단계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은 경제법적 원칙에 의해서, 경제법 원칙이 제도 설계에서 작용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시장 실패 유형은 외부성과 어떤 전략적 행동과 협상의 불균형,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이런 것으로 거래 비용 이런 거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거래 비용과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데이터 접근과 관련된 이슈인데, 거래 비용 문제는 이제 서로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가격 산정하기도 어렵고, 데이터라는 게 이제 비경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일단 줘버리면 막 복제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이제 그런 면에서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성공한 요인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서로 이제 그 상호작용이나 거래를 하면 그 효율성이 올라가고 부가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못 만나는 거를, 어떤 이 매칭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 거거든요. 아주 그 플랫폼이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은 거는 그만큼 또 그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뭐 데이터 막 내주고 공짜인 줄 알고 막 쓰고, 그리고 저도 지금 휴대폰에다가 제 위치 추적 다 설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어디서 뭐 했는지 어딜 갔는지 다 나옵니다. 근데 내가 감시다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닫아야 되지만, 내가 갖는 편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자를 신뢰하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내가 모르고 하면 모르지만 알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비자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걸 통해서 데이터 주도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온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가설입니다. 가설이고 가정인데, 뭐 일단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네트워크 효과가 경쟁 침해로 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에 그 경제법 하는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는 필수 설비 또는 필수 요소 이론, 반경쟁적인 봉쇄 이론, 시장 지배적 전위 이론, 시장 진입 장벽 이론이 합니다. 이런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이 그냥 정책적인 그 근거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이제 경쟁 침해 이론이 잘 정비가 되고, 또 그에 맞는 증거도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어야겠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데이터 쪽 좀 나쁘다 해서 바로 정치적 개입하는 것은 좀 섣부를 수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틀을 할 때에서는 제가 몇 가지 데이터 유형화 방법론을 갖고 와봤는데요. 개인 데이터, 비개인 데이터, 개별적 차원 데이터와 그룹 차원의 데이터, 집합 차원의 데이터, 자진 제공 데이터, 관찰된 데이터, 추론 데이터,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류법을 제가 여기에 가져온 거는 다 이게 경제법적 분석에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갖고 온 것이고요. 예컨대 개별적 차원의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가 그 쓰이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내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누군지보다도 그 나의 식별성을 제거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딜 다니고 또 어떤 식의 거래 행태를 보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셋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개별 차원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상업적 이용 가치가 높은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런 데이터는 개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처리하면은 개인 데이터가 아닌 거가 되죠. 지금 뭐 개인정보법 개정된 것에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인정보지만 활용성을 높은 정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관련 법적 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영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데이터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잘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거래가 음성적으로 되겠죠. 예,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많이 또 하는 프랙티스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제 사업 모델을 설계하게 되면 이제 물어본대요. 근데 엄격한 우리나라 법제를 적용하면 한 90%는 사업화가 불가능하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이제 개정된 법제에서 이런 개인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은 경쟁법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지재법과 경쟁법의 공통 목적을 갖고 있고 그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처럼 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쟁법도 상호 의존성을 갖고 어떤 종합적 법적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정해봤는데요. 개인의 권리 보호, 혁신의 촉진, 경쟁적인 시장의 촉진이라는 것은 공통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비개인 데이터는 그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예, 개인정보 보호 목적을 중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비개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흐름을 이제 지배하는 사실상의 힘을 가진 회사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공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인센티브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계약적인 문제인데 비개인 데이터를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데이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주는 반면에 근데 이런 거거든요. 단말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휴대폰에다가 이제 막 정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또 계속 이 휴대폰에 고착됩니다. 예,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기기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안드로이드 많이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에 고착됐거든요. 아이폰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스위치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휴대폰은 안드로이드 써도 태블릿은 뭐 아이패드나 이거 쓰는 것으로 양쪽을 다 체험해 보고는 있는데 참 별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심지어 저는 이제 아마존 파이어 킨들 파이어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포크죠. 역시 앱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체험해봐야지 하는데 예, 어쨌든 이것이 후속 시장 논리가 또 응용이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예, 앞에 뭐 코닥 사건 같이 유명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논리들이 있는데 역시 응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데이터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엔 데이터 접근을 만일 데이터 독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에 이해관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적인 조정, 그러니까 신의 측에 의해서 협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사적인 조정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안 되면 조정 실패가 있으면 그런 접근 규제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은 뭐 그래서 어떤 그런 거래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법 집행은 이것도 역시 응용인데 표준 필수 특허의 라이센스 거절에 대한 사건에서 이제 프렌드 화약에 따른 거래 협상 규칙을 공정위가 퀄컴 사건에서 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경제법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조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정책하는 쪽 규제 정책 당국들은 이제 경제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소유권 도입 정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데이터는 지재법과 다르다, 일반 물건과 다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정당화가 필요한데 제 보고서에서 경제적 정당화 논리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괜히 소유권 인정해줬다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법적인 소유권 인정하지 않고도 현재 기술적인 수단과 그런 장치를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접근이 있습니다. 예, 때로는 이제 공정위가 문제를 인식했지만 경쟁 침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조정이 안 될 때 정책적 수단이 있는데, 그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을 조금 이제 제가 카테고라이즈 하면은 데이터 개방, 데이터 이동, 데이터 기동, 데이터 오픈니스, 데이터 포터빌리티, 데이터 모빌리티 이렇게 정책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이동은 지금 신용정보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GDPR에 있는 것인데 그 정보 주체가 요청에 의해서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용 쪽에서는 지금 그 오픈 뱅킹 같은 걸로 되고 있죠. 근데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API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데이터 기동,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신용정보 동의하에 직접 접근하게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짤 때 경제법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나 정책 조합으로 설계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시간 지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이고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기회를 위해서 데이터 접근은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법 하는 사람은 경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 빼고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의 윤리를 보장할 필요성, 개인적 보호의 필요성, 경쟁, 영업비밀, 그리고 부당한 비용 부과하지 않을 원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좀 관찰하고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많이 다루지 않은 거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서 정보자산 인수합병 시 고려할 사항으로 한 것들이 특히 이제 기업결합의 상황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선희 교수님도 언급했지만 독일경제법 4.0 위원회에서 데이터 접근 건절 사건에 경제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지만 이러한 쟁점들을 기억해서 경제법 집행이나 그런 경제법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법 원칙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